지금부터 한국사학 능력검정시험 52회 대비를 위한 고급 심화 고려시대 출제 경향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분량은 46회에서 지난 51회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고려시대 편은 총 이제 3번에 나눠서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시간에 할 바로 고려시대 전기 편. 이제 보통 이제 고려를 전후기로 나누는 것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하죠. 자, 고려 전기에서 이제 중요한 왕,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 좀 잘 알아두시고요. 뭐 태조의 뭐 호족 통합 정책 중에서 뭐 사신간 기인제도, 뭐 후녀 10조, 뭐 정계 개병 요소 같은 뭐 유훈적인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알아둘 것이 뭐 애민 정책으로 흑창, 취민 유도 이런 거, 북진 정책. 광종하면 이제 두 가지가 많이 떠오르죠. 노비안거법과 그다음에 과거제 실시.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18조와 꼭 같이 연계해서 좀 알아두고요. 특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간 12목 설치. 자, 고려 통치제도 이성육부, 중추원 어사대 3사. 그다음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고려 전기 때 이제 다른 이민족과의 항쟁에서 북방민족 중 거란과 여진 정벌이 있는데, 거란과 항쟁에서는 이제 1차, 2차, 3차, 1차 서희, 2차 양규의 선전, 3차 강감찬의 기주 대첩 알아두시고요. 여진 정벌 이거 아주 중요하죠. 윤관 장군 꼭 알아두시고, 별무반과 동목구성. 자, 그 다음에 고려 전기 문벌귀족 사회가 둘로 쪼개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겸, 최대 문벌귀족인 이자겸이 이제 금의 4대를 수용을 했죠. 그리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수도로 옮길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서경파, 묘총 등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는데 김부식의 개경파에서 진압이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이제 무신정권기인데, 무신정권기의 역사적 사실에서 좀 알아둘 것이 농민, 천민들의 그러한 반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최충원, 최후 정권 등 이제 그 장기 독재를 하면서 이제 어떤 기구를 세우게 됩니다. 뭐 교정도감이니 뭐 정방, 뭐 서방,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사병 중에 뭐 도방이라든지 삼별초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삼별초는 따로, 삼별초의 항쟁까지 또 따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몽골 등과 같이 해서 북방민족과의 연대기 이거 많이 물어보고요. 자, 몽골의 고려 침략.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원간섭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원간섭기의 그런 사회 모습. 이거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이제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이 있죠. 그리고 또 그의 정책은 반권문세족적인 그러한 정책이 있어서 신돈을 등용해서 뭐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걸 잘 알아두시고요. 태조 이성계가 나온 것은 이제 위화도 회군과 관련돼서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고려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경제상 이제 전시과제도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조선시대 과전법과 함께해서 수조권 지급 토지죠.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바뀐 거 잘 알아두시고요. 경제상에서 꼭 나오는 것은 이제 병란도, 병란도하고 숙종 때 이제 여러 가지 화폐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는 뭐 동전도 있고 철전도 있지만, 이제 활구라는 은병이라고 불리는 은병인 이제 활구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사회 안정책 이건 뭐 조선이랑 좀 유사하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 뭐 무슨 의창, 상평창, 뭐 동서 대비원, 해민국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악진흥책 요것도 좀 자주 나오니까 고려 중기 때 숙종, 뭐 인종, 예종에 걸쳐서 이제 진흥책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종 때 뭐 양영고라든지 청영각, 보문각 같은 도서관, 뭐 등등등 칠제, 구제를 모방을 해서 관악 칠제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을 보면은 이제 성리학이 이제 고려시대 들어오죠. 안양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삼국유사, 재앙운기, 이거 단군의 건국이야기가 실려져 있죠. 이규보의 동강 이상국집, 고구려의 이야기. 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바로 삼국사기도 자주 물어보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물어보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불교에 있어서는 고려가 불교가 많이 발달했죠. 교선 통합을 주도한 의천과 진을 각각 교종을 중심으로 했느냐, 선종을 중심으로 했느냐. 그리고 외친 구호가 있죠. 의천의 뭐 내외겸전, 진을의 뭐 도노점수, 정해쌍수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또 진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선사 또는 정예결사, 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편찬 사업에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거 마련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승려는 이제 알아둘 사람이 이제 수선사 결사와 쌍벽을 이루는 백년결사 요새 전남 강진 망덕산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수선사 2대 교주이면서 유불이치서를 주장한 해심.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불상, 뭐 관촉사 석조 미보살 입상이 자주 나오고 그 외에도 뭐 하사창동 하남 철불도 있고 탑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보면은 이제 그 자주 나오는 주제가 주심포 양식의 고려 후기 그 세 가지 건물,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웅전, 그 다음에 봉동사, 극락전 등등등. 요것도 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전기 편 정치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가상 인터뷰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이죠. 사신관 제도 나왔네요. 부호장의 관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거 바로 고려 태조의 업적이 되겠죠. 자, 태조의 업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크게 애민정책, 호족 통합정책, 북진정책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을 해서 자, 춘대춘합의 빈민구혈제도 흑창과 자, 취민 유도라고 해서 백성을 취하는데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정해놓고요. 호족 통합 정책에는 자기 왕시성을 하사하는 사성정책, 그 다음에 주요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은 정략결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당근책, 사신관 제도와 채찍책이기도 한 이제 기인제도, 향리 자주 중 한 명이 이제 거경수기하고 뭐 관직도 주긴 하죠.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북진정책,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라고 했다.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했다. 뭐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흥만, 기존에 이제 통일신라는 원산만에 대동강에서 원산만인데 더 위로 올렸죠. 발의 유미를 포용을 했다. 대광현 등 세자.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흑창을 도와 빈민을 구제했다. 춘대춘합의 1번이 되겠습니다. 양형고 아까 설명했듯이 관악진흥책이죠. 그거 이제 예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 중기. 자, 예종이 1105년에서 1122년까지 제위했죠. 노비양검법과 과거제, 이거는 광종과 관련돼 있죠. 10인목 설치, 최승로의 건의를 받으면서 지방간 파견했다. 고려 성종. 전시가 제도를 마련했다. 처음 시작한 것은 경종 때이고요. 976년. 그 다음에 목종 때인 998년에 경정 전시과, 그 다음에 문종 31년 1046년에 경정 전시과 이렇게 변천을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바나 사이 시기에 쓰던 사실 오는 것은 후뇨 10조. 제가 태조할 때 설명을 빠진 게 있네요. 유훈,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태조의 유훈과 관련돼서. 그래서 왕실 후손들에게는 후뇨 10조라는 것을 여기 나온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는 정계라든지
계백, 료서. 예, 어떤 깨우침을 준다는 거지. 계자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신 최승로 시무 28조 건의책 하면은 이제 거료 성종 때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왕은 누구냐? 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주로 시험 문제 많은 것은 이제 아마 광종이 될 거예요. 뭐 경종 전시가를 설치한 뭐 이것도 올 수 있겠지만 이제 광종이 이제 주된 주제가 될 것입니다. 949년에서 975년까지인데 광종의 업적 대표적인 그 두 가지 노비왕건법과 과거제 실시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호족들의 어떤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호족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심사해서 환원시키는 제도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방이 설치되었다. 이거 이제 최후 무신정권 때이죠. 고려 후기가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 고종 때가 됩니다. 자, 고려 고종 13년에 정방. 이건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죠. 별무반이 편성이 되었다. 자, 이거 이제 그 윤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윤관이 활동하던 시대는 고려 중기 숙종 때죠. 숙종 10년인 1104년에 신기, 신고,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복하고 이어서 이제 예종 3년에는 동북 구성을 축성했습니다. 독서 삼품과가 시행이 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때죠. 원성왕 때입니다. 원성왕 4년 788년에 국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 등급을 나눠서 이제 임용을 시킨 것이죠. 정동행성 이문서 원의 간섭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한 다음은 반원자주제 정책을 펼친 고려말 공민왕 때이죠. 1356년 공민왕 4년 때에 이제 이것을 폐지를 하고 또 뭐 쌍성총관부 수복, 무력수복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밑줄근 왕의 재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왕께서 친히 위복연합과 과거급제절을 발표하실 때 과거 한려학사 쌍계가 이번에 처음 치러진 과거에 지궁고를 맞았다는 처음 치러진 과거. 그러면 고려 광종이 되겠죠. 자, 광종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된 것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노비양거법과 과거제 실시. 여기에는 후주 출신 귀하인 중국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뭐 개경, 서경 이런 걸 다 격상을 시켰어요. 황도, 서도. 그래서 황제권, 황제를 표방을 한 것이죠. 칭제 건원.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 사색 공복 마련하고 위기 질서를 세운 것이죠. 뭐 호족들을 뭐 대거 숙청하고 등등 공포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노비양건법.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자, 원 간섭기 첫 임금인 원종 때인 1271년 전란으로 이제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줄 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가제도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전이라고 되어 있죠. 녹봉을 주는데 줄 수를 없으니까 경기 8년직에 한정을 해서 토지를 줍니다. 녹봉적 성격의 토지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조선시대 과전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죠. 과전법도 이제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권당. 이거는 이제 고려말 충선왕, 원 간섭기 때죠. 충선왕이 원의 수도에 세운 도서관인데 여기서 우리 그 고려시대의 성리학자인 이재현과 당시 원의 최대 학자인 조맹부 등을 교육했습니다.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저하는 장인. 자, 이거는 이제 고려 중기 숙종 때 아까 뭐 윤관 별무장관 별무반 나왔죠. 의천 윤관 등의 건의에 의해서 화폐를 만드는 거 주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해동통보, 사만통보 등 이런 동전도 있고 은병이라고 불리는 활구라고 하는 그런 은으로 된 화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속활자로 직지심체 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심체 요절은 우왕 때이죠. 예, 우왕 4년인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는 것은 몇 년 전에 설치한 12목의 12목 설치 그러면 고려 성종이죠. 자, 성종이 정책.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수용을 했는데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교 통치. 예, 이게 유학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성균관이라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경학 박사, 의학 박사를 또 지방에 파견을 하고 향학, 그러니까 향교도 아마 이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목 설치,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지방관을 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육부의 그러한 중앙정보 시스템이 이때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 확립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목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호족들에게 맡겼던 이러한 것 등을 이제 법제화시킵니다. 그래서 향리 제도와 이들에 맞는 이제 향지극을 그러한 이제 체제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향직 체계.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1번이 되겠죠. 결국 지방간을 파견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 세력을 통제한다는 것이고, 예, 향리제 통보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 통보를 발행하였다. 이게 고려 중기 숙종 때랬죠. 그래서 해동 통보 외에도 이런 동전 외에도 이제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 은병이라고 불리는 이제 활구라는 이제 화폐를 이제 제작도 했습니다. 예. 이게 대략 한 1101년, 2년, 이때 많이 나왔죠. 숙종 6, 7년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광종 때이죠. 예. 광종 9년에 했고요. 정계, 계백요소, 관리규범, 이거 아까 고려 태조랬죠. 자신의 왕실 후손에게는 후녀 10조. 자,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자, 국자감이 이제 성균관으로 계칭이 되는 것은 이제 1298년 이 해가 이제 어떤 해냐면 이제 책마다 좀 달라요. 이게 충렬왕과 충선왕이 이제 충렬왕이 죽어서 충선왕이 왕위를 계승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조라고 그러죠. 이제 원에 소환되면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고 아들이 하고 또 다시 또 뭐 교환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충렬왕이라고 어떤 데는 충선왕 뭐 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때 뭐 충선왕 복인연호 저는 보는데 이때 이제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때 오면은 이제 성균관이 이제 고려가 이제 기술학부도 있었어요. 유학부 외에도. 근데 이제 순수한 유학부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내 몸은 비록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에 우서의 12목 제도를 본받아 12목 고려 성종이 되겠죠.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통치와 여기 12목 외관 파견, 이성육부 체제 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예. 자,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이건 고려 태조가 이제 사용한 연어가 되겠고요. 관학을 진흥하고자 장학 재단이 양형으로 설치했다. 관학진흥체 고려 중기 예종 때 이제 많이 나왔죠. 예. 독소 산품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했다. 신라 통일신라 원성왕 때이죠. 예.
국화각성을 대상으로 했죠. 788년 쌍성총괄을 공격하여 반어자주 정책이죠. 천력 이복을 수복하였다. 공민왕 때이죠. 1356년.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군사제도를 실시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목정 5년에 6위의 직원을 마련했는데 뒤에 응양군과 용호군에 2군을 설치했다. 2군 6위. 이거는 고려의 중앙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의 통치제도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서 꼭 알아둘 것이 이성육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 다음에 이병호 형제공의 육부, 이게 중심체제가 되고, 그러니까 군사기밀과 왕명출락을 생각하는 중추원, 그 다음에 감찰의 어사대, 전곡합, 어떤 그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3사,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기능이 이제 중서문화성이죠. 상서성은 실권이 없어요. 중서문화성과 고위관리, 재신과 중추원의 고위관리, 이품이상, 추밀이 모여서 합자한 기구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등 이제 중요 문제를 다루는 도병마사와 그 다음에 법제를 담당하는 식목도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도병마사가 나왔죠. 고관들의 도병마사 합작이고, 제추회의, 중서문화성의 재신, 중추원의 고위관리, 추밀, 이 모여서 만든 합작기구로서 처음에는 국방 등 국가의 중요 문제를 논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면 국방 전반을 담당하면서 최고 기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당이라고도 불렸죠. 충렬왕 때 도평의사로 계칭이 되면서. 자, 나머지 보죠. 중정대를 두어 관리를 감찰했다. 이건 발해에 대한 것이죠. 구조서경 지방제도, 이거 통일신라죠. 독서산품가 원성왕 때, 원성왕산이 788년, 왕족이 부여시이고 팔성기족,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7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회의기구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중자 들어가는 거 두 가지 고위관리들이, 이품이상 관리들이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다. 또 하나는 식목도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도병마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이제 계칭이 됩니다. 자, 병마니까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도평의사사, 말 그대로 웬만한 정치적인 건 다 정무를 다 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 기구다, 도당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수도의 행정과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뭐 고려시대 뭐 딱히 수도의 행정 치안 이거는 뭐 알 필요 없고요.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성부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제 지방 시스템이지만, 지방 제도에 되지만 이거는 경관, 중앙관직에 속합니다. 사헌부 사관왕의 3사로 불렸다. 이건 조선시대 때 홍문관에 대한 것이죠. 왕의 자문을 담당했죠. 경연을 주관하면서 전곡, 전곡과 그러니까 전, 화폐와 곡식, 이거 출납회계를 담당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3사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3사는 언론 3사예요. 비판 기능.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거는 대간 기능이라고 하는데, 고려와 조선을 좀 나눠서 살펴본다면, 자, 고려는 중서문화성의 상품 이하의 하위 관리인 낭사와 감찰을 담당하는 어사대가 합체를 했고요. 조선은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와 그 다음에 간쟁, 왕께 충고하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사관원이 합자해서
대간 기능, 서경, 동의하는 절차, 간쟁, 왕께 충고하는 거, 봉박,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거, 이런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국가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오는 것은, 여기 소손령이 나오는데 거란에 1차 침입하고 관련된 장수이죠. 서의가 나왔어요. 외교로서 자, 오히려 거란을 퇴각시키게 하고 오히려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었죠. 거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양교가 선전을 하고 3차 때는 이제 강감찬의 기주대첩, 뭐 이거 아시면 되겠는데, 자, 기주대첩이 이제 결정적인 승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 도른편에 이르는 데까지 천리장성을 축소하고 개경 주변에다가 성을 한 번 더 쌓습니다. 이것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강감찬의 건의로 세워진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느 민족 관련지 살펴보죠. 어느 국가? 별무반, 신기신부 항마, 동북구성 축조, 윤간장군. 이건 이제 여진하고 관련돼 있죠.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 정부를 추진했다. 이거는 이제 명에 대한 것이죠. 이건 중국 한족 국가인 명이 요동 철령이 설치를 통보를 하자 요동 정부를 추진했는데 위화도 왜군이 일어났죠. 화통도감 최무선의 건의에 따라서 화통도감을 설치를 하고 철력 화약과 철포를 제작했다. 이건 이제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진포대첩으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이게 이제 공민왕 때 반어 자주 정책이 일어남으로써 이거는 몽골족 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온 것은 이 그림은 윤간이 어디를 정발한다? 윤간정 그러면 여진적이죠. 동북구성을 세웠다. 그럼 뭐 별무반 설치 뭐 이거밖에 나올 게 뻔하죠. 신기신부 항마군. 자,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기병, 보병, 승병. 그래서 숙종 때 설치가 됐었습니다. 화통도감을 도와 하프로젝트 최무선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건 왜구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진포대첩의 결과가 나고 박위를 확인한 그 근거지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한 거 박위는 이제 1389년 창왕 원년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왜구가 되겠죠. 연계 소문을 보내어 천리장성을 축전했다. 이거는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건 고구려의 그런 대응이고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했다. 이건 이제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이제 8만 대장경을 최후가 정권이 이제 추진을 했었죠.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윤언이 묘지명인데 이 윤언이라는 사람은 윤간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여진을 정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연히 북진 정책에 있어서는 즉 당시 이제 그 여진이 윤간 때는 이제 토벌을 했는데 윤언이 때는 이제 이자겸 집권 때예요.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족의 요 나라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4대를 요구했는데 당연히 윤간의 아들이면은 4대를 거부하겠죠. 그 시점이 바로 이자겸이 활동하던 즉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던 바로 그 해 112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4대 요구를 수용했어요. 뭐 이자겸이라든지 뭐 김부식 같은 이런 개경파들은 수용하자는 입장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승려가 나오네요. 서경 평양이죠. 임원역 지세는 대화세입니다. 여기다 궁궐을 세우면 금나라가 예문을 가져 스스로 한 것 것이다. 바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자, 이자겸이 이제 최대 집권 세력이 문벌귀족 이자겸이 1126년에 난을 일으켜서 도성이 불탔어요. 궁궐을 새로 짓느냐 아니면 옮길 것이냐. 이때 묘청 등 승려 출신 정지상 등 서경파 등은 서경으로 천도할 것과 금국을 정벌하고 칭제 건원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경파가 반대를 했죠. 김부식 등. 그러자 1135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 자신의 군대를 천견 충의군이라 일컬었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회에서 1년 만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